비상계엄 일주기를 하루 앞둔 여당은 최근 고위급 당정대 회동을 통해서 각종 현안에 대한 진로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내 지도부 입장 좀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 수석부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진석입니다. 의원님, 저 네네. 내일 비상계엄 관련해서 대통령의 특별 성명이 나올 예정이다. 뭐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제 당정대 회동에서도 이 메시지 관련 논의가 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떤 의미를 담은 성명이 좀 나오게 될까요, 의원님? 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 희망을 좀 담아서 예측을 해보면요. 대통령 담화는 4가지 축으로 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비상계엄의 위법 부당성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좀 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1년간 변화와 성과에 대한 평가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 이 비상계엄에 대한 빛의 혁명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민 통합 또는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지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보니까요, 의원님, 최근에 이제 민주당하고 정부가 확실히 좀 청산 쪽에 좀 무게를 두는 것 같은데 이 마지막에 통합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 통합 시도는 언제 어떤 형식으로 가능하게 될까요? 통합은 꼭 어떤 방식이라기보다는 의지고 행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꾸준히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이제 이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지금 보도가 돼 있던데 이거 여당에서는 이미 발의도 돼 있다고 하고요. 이거 지정하는 겁니까? 일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12월 3일 기념일 지정에 2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불법 부당한 국가 권력 행사에 맞서서 우리 시민들이 민주주의 주체로서 맨손으로 싸워서 승리했다 이런 역사적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가 권력은 언제든지 잘못 행사될 수가 있기 때문에 늘 경계해야 된다는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경고이자 교훈의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2가지 의미를 담아서 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의원님. 오늘 오후 3시에 추경호 의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 이 정청래 대표가 인용이 되면 위헌정당 해선 여론이 높아질 것이고 기각이 되면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지탄 여론이 높아질 것이다. 두 경우에 모두 대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대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대비라는 것은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민주당은 일관된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진상규명이라든가 책임자 처벌 또 헌정질서 회복 이런 원칙을 흔들림 없이 관찰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 혐의는 사실 개인 비리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헌정질서 훼손이라든가 내란이라든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출발점으로 인용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각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이 위헌정당 해산 청구 있잖아요. 이거를 당대표가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건데 이게 사실은 제소할 권한이 당이 있는 게 국회가 아니라 정부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이게 당정대가 이 공감대를 이루어야 되는데 혹시 당정대 회동에서 이 얘기도 나왔었나요? 글쎄 위헌정당 심판 문제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이게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당내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보시는 거네요,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당대표는 언급을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좀 신중하게 보시는. 당대표도 우리가 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언급하시지는 않았고요. 시민 여론이 그렇게 조성이 될 것이고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법사위 소위에서
이게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고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법안 이게 통과됐는데 이거는 저 당정대가 넓게 좀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입니까, 의원님? 법 왜곡죄는 당정대가 이 공감대 형성이 됐다기보다는요. 당내 사실은 이런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거의 논의가 정리되는 수준에 있다고 보고요. 법 왜곡죄 문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문제도 사실은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쭉 지속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내 어느 정도 당정대하고 뭐 이런 문제를 논의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당내 논의에서 의원들과 논의하고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이 저 내란 전담 재판부요. 어제 나온 거 보니까 이제 1심부터 그리고 영장 전담도 요거 설치한다 요건데 원래는 최근에 보도 본 거면 2심부터 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는데 다시 1심부터 하는 걸로 어제 정리가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죠? 이게 아직 그 윤석열 내란 재판은 상당히 많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아직 1심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내란 그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담당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1심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1심부터 하게 되면 뭐 이혼 소지가 있지 않냐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건 맞는데 그 이혼의 소지를 해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같이 병행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일각에서는 이거 1심부터 한다고 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내란 재판 받고 있는 직위원 부장판사 예전에 구속 취소도 해줬기 때문에 이거 불안하다. 혹시 무죄 쓰는 거 아니야? 그걸 막기 위한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있던데 아닙니까? 그런 염려도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요. 그래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사실은 이게 설치까지 가게 된 것은 사법부의 책임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직위원 판사의 침대 축구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한독수 재판은 이미 거의 끝났잖아요. 느끼셔야겠지만. 근데 윤석열 내란 재판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결심을 못 했잖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사실 이게 뭔가 구속기가 만료되면 풀려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국민들로부터 하게 만든 게 이제 바로 윤석열 재판이거든요. 직위원 판사가 대표적인 그 침대 축구의 대표적인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를 해서 진행하는 게 맞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순전히 사법부의 책임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법 왜곡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거 뭐 야당이 반대하는 건 뭐 당연하고 법원이나 지금 법무부, 경찰 다 반대하는 분위기거든요. 좀 신중하게 가자. 왜냐하면 이거 재판 지면 다 이거 법 왜곡해가지고 판검사 경찰이 다 법 왜곡했다고 다 고발하고 그럴 건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이게 이제 수사기관하고 법원의 일관 얘기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그렇지 않고요. 법 왜곡죄가 이런 겁니다. 그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하거나 부당 적용, 미적용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 이렇게 법 조문이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엄청난 고난을 주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고난을 주는 겁니다. 법관하고 검사한테 줬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게 잘못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하거나 이러면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대한 권력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 또한 엄청나게 중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이 법 왜곡죄의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사실은 공정한 법 적용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부당하게 적용을 받는 것을 원하는 국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동안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부당한 적용, 또 있는 죄를 없애고 없는 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막대한 권한을 중대한 권한을 준 판사나 검사들, 수사기관 이런데 이제는
그 책임을 중하게 해줘야 된다. 예. 이게 이제 법 왜곡죄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이 3대 특검이 네. 다 이제 마무리되면 2차로 종합 특검을 하겠다. 3대 특검에서 미진하는 부분들 모아서 어제 이제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게 당에서만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실과의 교감 아래 추진이 되는 겁니까? 대통령실 교감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예. 예, 어제부터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3대 특검이 이제 12월 28일 날 김건희 특검이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예. 12월 18일이 끝나는 건데 문제는 워낙 사건이 많은데 예. 아직 수사도 들어가지 못한 사건들이 많거든요. 그 내라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병 특검도 미진한 게 많기 때문에 이 특검을 다 하나로 다시 미진한 부분을 다시 종합 특검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다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된 거죠. 예. 예, 이게 뭐 당정대 대통령실과 정부가 같이 논의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떤 언론 보도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 좀 피로감이 있다. 뭐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있다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맞습니다. 일부 이게 빨리 털고 가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예. 그래도 대부분의 의견은 아직 미진한데 제대로 털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산안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네. 오늘이 이제 법정 시한인데 통과. 이게 원래 네. 법정 시한 지키는 것보다 안 지켜지는 거 훨씬 더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제 뭐 좀 꽤 진전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 누가 양보를 많이 한 겁니까? 여당과 야당 중에서. 네, 저희 여당의 양보가 없으면 사실 이게 이제 법정 기간 내 합의 처리가 어려운 게 이제 예산안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사실은 우리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인 만큼 우리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 국가 운영의 안정과 민생을 우선하는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어제도 상당한 진전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그 대부분 이제 오늘 이따 잠시 후에 만나서 다시 이제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거의 대부분 합의를 했고요. 예. 합의안을 만드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이거 이번에는 그럼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큰 건가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합의문을 쓰게 되면 예. 잠시 후에 8시 반에 이제 여야 대표 원내대표 회동이 있는데 예. 거기서 합의문 만드는 게 통과가 되면 합의문을 쓰게 되면 예.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이것 좀 짚어볼게요, 의원님. 이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요. 원래 민주당은 법사위, 국민의힘은 특위를 주장하다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안대로 법사위에서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네. 조건으로 내걸었던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선임 요거로 조건 내걸었다 그것도 철회하고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일단 법사위에서 열자라고 이제 제안했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이거 부분에 관한 민주당의 조건 다 들어준 건데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거? 저희 조건을 다 들어준 건 아니고요. 저희는 그래요? 원래 이게 예. 항소 포기 국정조사가 아니고 예. 조작 기소 항명에 대한 국정조사를 얘기했던 것이고요. 예. 야당은 항소 포기를 주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소 포기까지 같이 국정조사 하자라고 저희들이 수용을 한 겁니다. 야당의 의견을.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진행이 됐는데 예. 저희들은 일관되게 법사위에서 하자로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야당이 법사위 그러면 하게 되면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까? 나경원 간사 선임 조건이라든가 예. 증인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걸었는데 조건 없이 해라. 조건 없이 수용한다면 우리도 즉시 수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서로가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예. 국정조사 회피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자, 마지막으로 요거 좀 짧게 보죠. 한 1분 남았는데 장경태 의원 지금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는데 장경태 의원은 부인하고 있고요. 당내에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의원님? 당내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고소인하고 피고소인 장경태 의원하고 고소인의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렇다 할 영상이라든가 예. 누구나 이거 이해할 수 있네 이런 정도의 영상도 없는 예. 상태고 아하. 주장만 있기 때문에 예. 아직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 신중하게 보고 있다. 예. 어느 누구도 사실 그 사건을 입에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그렇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네.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